함유량을 우리가 고가의 기기를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옛날에 내가 했다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야, 못하니까 기술 간이적으로 안 되고. 예를 간이적으로 잎을 닿아서 이제 pH를 측정해서 pH 측까지 아, 보여주세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안 되고. pH를 그거는 품으면 기술원에 경북 기술원에 그 가채로 시험장에 가서 주만 자, 남들은 안 하는 걸 해야 되잖아. 돈이 안 들잖아. 근데 너도 나도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못해. 그 질소 농도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주로 몇 번째 입을 따야 됩니까? 그건 어느 잎이든 상관없어. 몇 ppm이다 하는 거야. 아, 네. 질소 농도가 몇 ppm이냐? 자, 한번 하나 물어봅시다. 또 뭐 여러분 실력도 알아야 되고. 자, 1리터는 몇 cc입니까? 아, 이거는 뭐 저한테 집에 기계가 있습니다. 1g은 몇 mg입니까? 1g은 몇 mg입니까? 거기 또 대부분 다 알아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러기 이 양액이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1000mg이라. 그러니까 양액을 1000mg이니까 10mg면 많은 거지 뭐야? 막 분석표에 보면 엄청 많이 봐. 그러니까 물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 pH만 얼마 되는 게라 pH만 얼마. 미리그램이니까 그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자, 그러면 1ppm은 몇 미리그램, 몇 그램입니까? 몇 그램? 100만 분이에요. 100만 분. 그러게 양의 회사들이 기술원에서는 미리그램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양에다가 가면 ppm으로 와. 그럼 뭐 적어도 몰라. 다 거짓말. 자, 그러면 어떤 회사는 또 아주 또 유식해서 뭘로 와? 몇 몰이다. 적어도 몰라. 나도 몰라. 그 계산하려고 하고 복사해 분자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그거 알아?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자, 왜 거짓말인가 하면 자, 우리나라 딸기 시험 장장들이 퇴직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와 유대관계 일본서 막 박사학위 일본서 연구원을 했던 사람들이야. 영화 다 거짓말이다. 저 입으로. 왜? 자, 우리나라 원시의 양액 처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돈 댕겨. 근데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드는데 딸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냥 일본 거 보고 올리나게. 그것도 죽은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일본의 딸기 원시가 정상적으로 일본 원시를 씁니까 안 씁니까? 딸기 원시 처방전 안 합니다. 야마자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야마자키는 죽은 지도 오래됐고 딸기를 한 사람도 아니고 화분에다가 요리 심어갖고 밀양원수하고 요리 함께 요렇더라. 아, 요래서 동선 요래 들어가더라. 그렇게 실험한 사람이 야마자키라. 근데 우다가와 삼청에 그 사람이 우다가와는 최초로 군마 시험장에서 여홍을 가지고 실험을 한 사람이야. 우다가가. 그래서 우다가가 한국에 와서 양액 재배한다고 막 산천에서 그게 일본에도 내가 일본을 뭐 제가 거의 86년도 5년도부터 일본을 다녀서 그 사람들 했는데 나보다도 이제 요 뒤에 보면 일본에서 관광차로 후쿠오카 시험장에서 아베라는 사람 한국에 와서 강의 많이 했지. 경북에도 그 사람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야. 어? 근데 뭐 전화중 교수가 또 아베도 관광차로 농가들 두 차를 갖고 와서 우리 농장에 와서 저거보다 내가 훨씬 더 크게 하고 더 잘하거든. 나는 선물. 아베가 또 양액 관계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네덜란드 걸 가왔기 때문에 파브리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딸기가 정착된 거야. 네덜란드 아들은 어느 수준까지 배지
이렇게. 일본은 그전에는 NFT, 수경재배 있죠. 그쪽은 했지. 라홀 재배, 프라이트 재배. 그거는 배지 재배가 아니잖아요. 배지 재배를 우리가 먼저 해서 이거. 아시겠죠? 자, 도치오드메 순머지는 딱 보세요. 여봉은 문제가 크게 없어요. 제로라. 근데 도치오드메는 딱 하니까 막 300 안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런데 120에서 300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ppm. 근데 딸기의 꽂는 분화는 최적 분화 시기에 50 ppm 미만으로 돼야 된다 하는 건 옛날부터 우리가 가르치죠. 그러나 꽂는 분화기의 질소 농도.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때는 100에서 200 ppm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0 ppm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아까 말하는 그런 생장 조절제를 두 분 센 걸 쳐버리면 질소 농도가 거의 못 받아. 뿌리에서. 질소는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지베린으로. 옥신은 뿌리 끝에서 알로 내려가는 옥신이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질소가 못 올라오니까 그야말로 전혀 생육이 안 되는 거죠. 강압성도 안 되는 거죠. 기공은 못 열어주는 거죠. 기공이 열려야 강압성도 하고. 근데 어떤 면으로서는 좋은데 이런 기후에서는 그 잘못하면 절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막 만 가지 포분을 두고 봐야 돼. 만 가지. 만 명의 집집마다 만 명의 형태가 각각 달라지는 기후 현상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아까 내가 2006년도 7년도에 2년간 4억을 투자해서 중국서 실험을 했다 그랬죠. 예? 울분이 터져서 놀러 가갖고 그 짓을 하고 우리한테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집에서. 4억을 썼으면 얼마나 막 가서 막 떵떵거리고 놀았겠어. 중국 가서 2006년도. 예? 그 돈 4억이 그냥 들어갑니까? 길가에 막 오고. 자, 그런데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베트남, 캄보디아도 가면요. 어렵게 밴드 올라왔죠. 몬돌끼리가 조금 하는데 몬돌끼리는 알프스거든 캄보디아. 근데 이거는 저 태국 쪽에 있더라고. 캄보차 가는 데는 옛날에 그 프랑스 여행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호텔도 지놓고 막 떵떵거리던 지역에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에 말하자면 그 지역들이 뭘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 쪽에서 그 망고 같은 걸 막 20만 평, 현대 로지스 그 쪽에서 망고를 60만 평 하는 그 지역이더라고. 그 지역. 거기에 딸기를. 그러니까 그 시설도 우항옥식으로 해놓고 하는 거 보니까 기업이더라 이 말이야. 투자를.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딸기 향이 이제 결국은 일본에서 개량된 딸기가 향이 좋고 맛이 좋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표준을 두고 한국 딸기 계열을 원합니다. 그래서 도치오드메가 이게 이제 질소입니다. 질소. 그래서 육묘 후반기 때 질소를 끊는 거는 꽂는 문화 후반기에 너무 과도한 질소를 하는 거는 발육이 안 되더라 이 말이야. 다 그만 꽃대로 다 하얀물이 빨리 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강압성을 해서 잎의 포도당은 뭘로 축적이 됩니까? 포도당이 말토스 메가당으로. 메가당. 그럼 여기 뭘로 가면 전분. 자, 지금요 당도를 올린다.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다 이 전분입니다. 식물체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메가당을 해서 전분을 얼마나 만드느냐. 줄기에 뿌리에 줄기에 전분의 양을 많이 확보했어요. 이게 색소로 가는 거예요. 색소. 이게 강색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몇 때부터 벌써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몇 때부터 모든 세포라든지 이게 6묘 때 결정이 되는 거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알겠죠? 비로 끊어주면 안 된다 하는 거 100에서 200ppm은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분석은 성분 분석은 기술은 정도 해줘요. 기술센터에서는 안 돼. 네. 자, 두 번째 과제로서는 시드름병은 세계적인 약은 톱신엠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톱신엠이 시드름병 방지된다. 그리고 뭐 톱신엠은 다양하게 다 잘 듣지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간주해주면 되는 거죠. 자 시드름병 다 봅시다. 자 시드름병 균은 잠드는 거. 자 균은 이렇습니다. 균은 이렇고 이것밖에 없더라. 미생물은 있어요. 미생물은. 시드름병을 잡는 미생물은 이 거창에 보면은 기술센터에서 뭡니까 키틴 분해제하는 게 있죠. 바실러스 벨레진시스, 바실러스 벨레진시스. 그거는 각 기술센터에 거의 바실러스 벨레진시스를 합니다. 자기 기술센터에 가서 미생물 보면 이름이 돼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바실러스 스버틸러스, 바실러스 벨레진시스, 지금 뭐 조금 뭐 기술센터마다 저쪽에 태안 쪽에는 조금 특이한 미생물이 있고, 저쪽에 영천 쪽에 그 기술센터는 조금 더 특이한 게 있고, 미생물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대부분 같아요. 효모균, 바실러스균, 또 강압성 세균, 강압성 세균, 이런 거 제 책 여기 보면 이 90년대 그거 막 전국에 보급했던 그 균들이에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책은 하도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 자, 이거 보세요. 자, 뭐 이거는 정상은 그렇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썩은병 하는 게 처음 보는 거죠. 이거는 뱀눈물인병도 아니고, 이거는 탄저병도 아니고, 또 제피곰팡이 뭐 이런 병도 아니고 막 이상한 병이 있어요. 막 복합적으로 온 게 이게 뿌리 썩은 병이더라. 세계적으로 멕시코가 딸기가 최고 많이 합니다. 멕시코에서 먼저 이게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는 다 미국 애들이 가서 다 식민지잖아. 미국 식민지잖아. 농업 식민지가 멕시코거든요. 그래서 뱀눈물 탄저병도 아니고 뱀눈물병도 아니고 이건 또 어찌 보면 또 이 탄저병 같기도 뿌리가 또 가서 뿌리 썩은 병이 있나? 뿌리가 먼저 썩었다고. 뿌리도 썩고 크라운도 가고 잎도 가고 싹 가는 게 이게 이런 현상이 대부분 이기더라. 자, 신종병입니다. 아주 미등록됐고요. 자, 이거는 앞에 거는 17년도에 멕시코에서 난 자료, 19년도에 이거는 경남기술대에서 나온 자료라. 그럼 멕시코에서 상세히 딱 미국 애들이거든. 멕시코는. 그러니까 내가 멕시코 걸 딱 올려놨잖아. 그죠? 자, 적용 약제를 보시면 이거는 약제는 자 파마항농의 큰 나락하는 거. 베노밀. 아까 대부분 옛날 농약이 다 좋다 그랬잖아요. 그지? 베노밀. 티랑. 그 다음에 이제 다치카렌, 파만농 다치카렌 하는 거는 하이맥사졸. 이 하이맥사졸하고 티아랑 하는 여기 듣더라 이 말이에요. 농약 성분이. 그래서 쉽게는 베노밀 하는 거는 벤네이트 이 말이에요. 벤네이트. 그런 약들이 듣더라. 그러면 간주하면 되죠. 자, 옛날 농약은 좋은 게요. 대부분 침투 이행습니다. 뿌려주면 입걸어가는데 지금 농약은 뚜리를 잡는 것만 하니까 가격만 비싸고 주도 없고 또 생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농사 지은 사람들은 이거 나만 잘 알고 있는 게 너한테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제가 윤건의 대답이 참 좋더라고요. 윤건 말씀을.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썼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람은 이런 농약을 몰라. 옛날 농약을 벤네이트, 베노밀, 트리움민, 포리옥신 그거 다 세계적인. 아까 말한 다이세뎀 45가 망간하고 아연을 결합체나. 스프로건은 망간하고 작용하는 거, 또 항하고 작용하는 거, 염소계하고 작용하는 거. 다 이게 인체에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나오거든요. 제약, 동물약 이렇게 실험하다가 나온 것들이에요. 자, 봅시다. 또 보고. 자, 이제는 이제 뭐 딸기 쪽에 이제 책 앞에 있죠. 이거는 다 책이 있으니까. 자, 157페이지 있고요. 또 이건 157페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는 뭐 면역 체계, 염증, 혈압 뭐 다 좋잖아요. 근데 딸기를 좋아하는 게 맛이 좋기 때문에, 먹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맛 좋고 먹기 쉽고, 또 눈으로 벌써 이미 딸기다. 애들이 이거 보고 탁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딸기다. 딱 찍었단 말이야.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딸기 위에는 눈에 안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딸기는 영원히, 나는 내가 80년도에 딸기 할 때 딱 30년 봤어요. 그러면 다른 작물로 바꿔야 안 되겠나? 30년 주기다. 그러면 그때 30년 후에 목표를 누구를 공략해야 되겠어요? 어린애들을 공략해. 근데 내가 너무 크게 공략을 해놔. 그러니까 지금 막 걔들이 어린이 되고 저희 다 딸기밖에 모르는 거야. 가락동요? 가락동 가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까 했죠. 7명이 재패하더라. 20명이 딱 전국에 모델만 딱 만들면요. 가락동에 어렵하면 내가 전화를 딱 해서 그 대신에 차별은 조금 놔야 돼. 그럼 그 자리 갖다 놓으면 1등이 지역마다 공판장에 가면 1등 자리가 있어요. 2등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안 가면 추구도 그 근근에 안 가면요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딱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명한 데는 그 자리를 비워놔요. 항상 그 사람들 걸 갖다 놔. 거기서 경매가 시작해요. 처음에는 으윽 한다고 바깥에서부터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착 와서 으윽 하면 그거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딱 옆에 섰으니까 뒤에서 이제 구경만 하는 거죠. 몇 사람 백화점 바이어, 뭐 어디 바이어, 어디 바이어. 옛날에는 총각내거든. 총각내 바이어. 그건 이제 사다가 총각내는 한국 청간이다. 서울 청간이나 중앙 청간에서 사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레벨이 있어. 자기 자리가. 그건 강주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습니다. 저기는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직의 힘이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즉 특히 구리 같은 데가 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함부로 못 갑니다. 그거는 보면 한 7명에서 12명이 다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이거 참 상당무계한 이야기다. 상당무계. 그러니까 식물의 필수 원소 성분 함유량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96%가 CHO라. 우리는 CHO를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교육 와서. 나 안 봤은 게 있으면 거짓말이다니. 거짓말을 하자면 그래요. CHO만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비료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농약도 알고 다 아는데 이놈의 거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면 엄마 캄캄해. CHO를 이야기, 강화합성 이야기해야 돼. 캄캄해. 나머지 원소들은 CHO를 활성화시키는 보조 역할을 하는 촉매제다. 촉매제. 질소 같으면 실제는 뭐 질소가 단백질로 해서 한 8%, 6%에서 8% 정도 되는데 1.5% 역할은 크죠.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칼륨. 칼륨 이건 이제 아까 말한 질성 칼륨,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 그러니까 자 니트로글리세린이 다이너마이트인데 NO를 만들죠. NO. 질산가스 NO.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이게 가리가 들어가야 돼. 가리가. 그럼 여기다가 뭐가 결합돼요? 인산. 모든 것은 인산입니다. 핵심은 인산이에요. 아까 글리세린 그거 막 확산제, 분산제 안 되잖아요. 글리세린은 거의 포도당 분자 정도 돼 있어요. 나중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글리세린을
쪼개면 포도당이 탄소가 몇 개입니까? 6개. 수소가 12개죠. O가 6개죠. 요거 딱 반이 그리세린을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2개가 나옵니다. 딱 요걸 또 쪼개면 포도당을 쪼개면 뭘로 해당 가정에서 이제 우리 세포 안에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요걸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피루부산. 네, 피루부산. 피루부산이 2개가 나옵니다. 포도당 1개. 모든 것은 노마로 통하는데 이걸로 통합니다. 이게 만들어져야만이 당도도 올라가고 모든 것 단백질도 만들고 하는 건 온갖 것들 이걸 다 합니다. 포도당이 이걸로 만들고 이게 질소가 결합되면 아미노산을 만들고 네? 이게 뭐냐면 당을 만들고 포도당이 되겠죠. 또 이 포도당이 또 피브로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또 다시 또 이리 오고 이게 식물은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강함성을 못하면 뭘 먹어요? 단백질을 쪼개 먹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까지 다 먹고 나면 효소가 되겠습니다. 효소를 자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원래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힘든 거예요. 식물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걸배. 그러니까 식물은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빈곤의 악순환. 가난한 자는 노상 가난합니다. 식물은 부자는 노상 부자 됩니다. 근데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한 번만 잘 지면 3년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부자가 됩니다. 근데 참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딸기 농사 옛날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실은 없어요. 돈에. 왜냐? 쓰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벌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재미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빈곤한 사람은요, 너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갈 데가 없어요. 쌍핀곤 이 식물입니다. 왜냐? 지가 만들어 지가 다 먹는데 주진 않는데 그러니까 주인 잘못 만나면 딸은 딸이다 이 말이에요. 딸. 부모를 잘 만나요. 딸도. 에? 딸도 부모를 잘 만나요. 딸기도. 그래서 모체가 결정 어릴 때부터. 그건 누가 선택을 해요? 요즘은 사실은 여기는 참 재미있는 게 여자분들이 많이 안 왔어요. 실제는 현장에 가보면요. 대부분 딸기는 여자분들이 다 지고 흔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허락을 받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실컷 아저씨하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있어봐요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여자분들은 밖에도 일을 안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가서 허락 받고 와서 말은 안 된다 하던데요. 답이 없어요. 아래 이거 갖다 놓은 거 다 복화하십시오 하면 도저히 그런 현상이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래도 다 수준과 레벨이 높은 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보다는 얼마든지 원래는 돼요. 원래는. 그래서 조금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시제 설정을 하면 그 레벨이 남바 어디 몇 번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JKC 뭐인 거 압니까? 이 브랜드에 제 브랜드 노란 딱지 탁 해서 블루베리 그 제가 돌 회사 그 걔들이 나한테 꼼짝도 못 했어요. 블루베리 내가 주택인 거 아니에요. 돌 그거 해서 막 수입하고 했잖아요. 돌 회사가 지금도 전 세계 1위잖아. 근데 냉동이고 뭐고 저는 못 따라왔어요. J는 뭐입니까? 제주도 전라도. K는 뭐입니까?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C는 충청도입니다. 그럼 J는 어디입니까? 재팬 일본입니다. K는 코리아, C 차이나. 이게 제 브랜드입니다. 글로벌이다.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사실은 하나 말았으니까 한때는 잘 나갔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란 딱지를 딱 요것만 보면 되니까 소비자들. 그 백화점 현대백화점이고 신세계 애경 뭐 이런데 롯데는 좀 낮아 수준이. 그래서 현대 가면 현대 압구정동에서 막 과거에 내가 압구정대 연수원에 가서 전국에 다 우리 형들 모아갖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압구정. 현대 연수원이 그 시내 어디에 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연수원에 그 가서 거기 전무가 성주분이야. 성주. 그래가지고 난 거창이고 함께 뭐 형님 가면서 현대백과 압구정도 압구정도 일이잖아.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유기화물 생합성 경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총론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쑥쑥 들어옵니다. 자, 강합성은 뭘 만듭니까? 빛을 가지고 물하고 탄산가스를 해서 밀하면서 비료하고 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을, 자, 강합성은 명반응이 있고요. 명반응이 빛입니다. 빛. 안반응, 빛이 없을 때. 뭘 만드냐 하면 포도당을 만듭니다. 포도당. 요거는 CO2를 갖고 옵니다. CO2를. 밖에서. 뭐가 땡깁니까? CO2를 뭐가 갖고 옵니까? 엽록체에서. 그러니까 엽록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루비스코 단백질. 그래서 루비스코입니다. 이 루비스코 단백질이 CO2를 땡겨오고 그 다음에 아까 뭘 했습니까? 물을 분해해갖고 산소를 뭐가 밀어낸다 그랬어요? 칼슘이. 아까 했잖아요. 칼슘이 산소를 바깥으로 밀어줘야 CO2가 들어오는데 칼슘이 산소를 바깥으로 낮에 산소를 내놓잖아요. 그죠? 산소가 안 나오고 아침까지 막 이슬이 맺히고 있는 것들은 아침까지 산소를 요구하는 기라. 그래 물만 진실 내놓는 기라. 강호흡 하는 기라 아침에도. 그렇게 좋다고 이슬이 맺힌 게 좋다 하잖아.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칼슘이 산소를 밀어줘서 루비스코 이게 이제 루비스코 단백질이 탄산가스를 땡기네. 그러면 이제 명반응에서 갖고 오는 걸 이 명반응이라 그래요. 안반응은 포도당을 만드는 걸 안반응. 그러면 이 포도당이 다시 해당 과정을 해서 이제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해서 피루부산을 2개를 만들어. 포도당 이 2개 나와.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 우리 몸속에 있는 TCA잖아요. 얘는 켈빈 회로가 있죠. 그거 다 있습니다. 이런 딱 하는 건 말도 안 돼. 이것만 복잡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포도당을 만든다. pitch 흡수도 만든다. 그러면 자, pitch 있을 때 포도당을 다시 CO2로 내보내버리는 게 뭡니까? 이거 아까 이야기했잖아. 강호흡. 강호흡. 이 식물체는 강호흡으로 거의 40% 50%를 강호흡. 특히 고온이고 건조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요새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 뿌리주는 거. 11시쯤 되어 물 뿌리주는 거. 와, 만드는 건데 물 뿌리면 좋다고. 그게 강호흡을 좀 억제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앞으로. 네. 그게 원리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에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든 게 이제 이쪽으로 갔을 때 인산이 왜 3인산으로 돼? 그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그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됩니다. 그리세린이 반분자 아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반분자로 쪼개지는 게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 자, 이 알데하이드기를 만드는 게 철입니다. 철이 쪽입니다. 그리세린하고 철 쪼개봐요. 금방 1초 만에 다 쪼개요. 그런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요. 활성산소 OH 또 가산화물. 이게 뭡니까? 뭐가 그걸 만들어요? 가산화수소를 처리 쪽으로.
그래서 가산화수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산화수소를 이게 해보니까 저도 이걸 뭐 10년 해보니까 가산화수소만 막 해서 막 공부하는 막 여기 막 타고 좋아. 자, 세라믹 중에서 철분이 많고 하이드레틱 레디칼 이 OH기라는 하이드레디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외선, 방사능 전부 다 우리 몸을 태우는 거예요. 이 하이드레디칼이 OH가 두 개가 모인 게 뭡니까? 이게는 페놀이잖아요. 페놀이 두 개 이상이 모인 걸 뭐라 합니까?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게 폴리페놀. 자, 이 재미있어요. 네? 페놀이 두 개 있으니까 폴리가 되잖아. 폴리, 인상하고 하는 건데 이 폴리페놀, 폴릭 하는 거예요. 폴리페놀. 하이드로리칼이 이게 두 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중화가 되는 거죠. H2O로 되고 산소로도 나가고 수소로도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화가 되는 게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활성산소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 만들어진 걸 뭐라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다. 도파민은 조금 약해요. 우리 몸을 공격을 덜해. 욕심만 많아. 그리고 욕심이 여기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뭐가 많아요? 네, 행복으로. 아만다민.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 지수에 따라. 그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보다는 이 호남 분들이나 충청도 분들이 이 행복 호르몬이 높아. 욕심이 좀 적어 옛날부터. 그리고 특히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엄청 욕심이 많아. 옛날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은 특히 케냐, 나이지리아 이쪽에는 일을 안 해. 너무 행복하니까. 웃기만 한데 중국에도 보면 그만은 행복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해야 돼. 너무 좋잖아. 욕심이 없잖아. 그래서 이 도파민 추치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 가자. 아드레날린. 나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뭐냐 하면 운동 호르몬. 뛰거나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이 날 때만 입에 거품이 나면 열받아. 힘이 나면 노력하면 아주 과하다 이 말이야. 노력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 노력가 되면 열이 나가고 입에 거품이 나고 혈압이 이상. 이게 이제 많으면 골치 아픈 거야. 이거하고 도파민하고 결합되면 노작성만 되는 거야. 욕심은 많은데 성이 나니까 막 네 가지 화만 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뇌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사실 도파민이 굉장히 높아요. 종교를 가지는 것은 도파민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담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식물도 똑같아. 이 중화를 하려고 하면 폴리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녹황야채를 먹어야 된다. 이제 답이 나왔죠. 그게 다 우리 몸을 중화하고 효소를 단백질하고 결합되면 효소가 되고 그 식물도 마찬가지라. 면역이 강한 식물들은 병이나 균이나 충이나 강해. 함부로 못 따라가더라. 왜냐하면 모든 잎에는 쿨티쿨라 껍질에 쿨티쿨라층이 있어갖고 이거는 펙틴부터 시작해갖고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이 막 다양한 물질이 결합됐어. 그러니까 함부로 침을 탁 먼저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성산소가 OH가 팍 나와요. 그걸 포필이라고 해요.
미사일이라 해요. 식물체 세포들은 그 포피닌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쏴 쏴서 다 멸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면역력이. 아까 이제 대장이 강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는요 자기 혼자서는 세균보다 힘을 못 써요. 기생을 해요. 기생. 바이러스는 기생을 합니다. 어디 기생을 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는 기생충에다 기생. 그래서 아까 아바맥틴, 펜벤자를 메벤자리 항암제야. 코로나가 없으면 난리가 나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때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여러분도 알벤다졸 500원 빼야 돼요. 한 알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분씩은 3, 4일씩 먹으셔요. 그런 바이러스가 침범을 못합니다. 똑같은 기생충의 생활사하고 바이러스의 생활사는 거의 메커니즘이 같아요. 그 기생충 약을 먹어줘요. 우리가 편충, 요충, 막 십이지장초 온갖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몸에 기생충들이요 100여 가지가 넘어요. 피부로 뚫고 들어오는 거, 호흡으로 들어오는 거, 온갖 기생충이 있죠. 그래서 노벨상을 3개나 받은 게 기생충이다. 항암제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한때 기생충약 먹으면 모든 암 치료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죠. 기생충약이 엄청나게 팔린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봤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펜벤자졸, 메벤자졸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등록을 미국에서는 펜벤다졸로 등록을 해놨고, 우리나라는 알벤다졸을 해놨어. 그러니까 미국에 펜벤다졸을 사먹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펜벤다졸이 가축 같은데. 개에 메벤다졸. 미국에서 사람 먹는 게 메벤다졸, 펜벤다졸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같은 이야기라. 플루벤자는 불소가 들어가고, 애들한테 또 좋아. 애들은 플루벤자입니다. 같은 겁니다. 페벤달, 메벤달. 우리가 아까 살림꾼 실 받고 살림꾼 다 같은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호 한 건 차이라. 그러면 농도를 좀 더 먹고 덜 먹는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치사량이라는 거는 G 1kg의 생체 중에 몇 g이 치사량이 되는 거. 그걸 기준하거든요. 그럼 용량으로 말합니다. 용량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아스피린 뭔거 알아요? 살리실산. 그게 하성호르몬의 메커니즘이에요. 모든 식물은 꽃눈이 분화되려면 색소로 가려면 살리실산 농도가 수치가 있어요. 예. 그럼 아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야기했죠. 그리세린을 철이 그게 벤토나이트가 알죠? 벤토나이트 1g만 하면 그리세린 10리터, 20리터를 다 쪼갭니다. 그 벤토나이트는 철이 7% 됩니다. 철이. 그럼 거기는 이 삼겹으로 아주 미세 공급이 있어요. 여기 저기다 OH기가 있어요. 다 쪼갭니다. 그 벤토나이트 인터넷 보면 영양제로 많이 쓰죠. 농법에. 유럽에서 아시아 벤토나이트가 이제 인도,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갖고 와서 벤토나이트 2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염 벤토나이트가 있고 칼슘 벤토나이트가 있어요. 그 염 나트륨 벤토나이트가 좋아요. 바닷가에. 그러면 화산이 올라가고 마그마가 식어서 되기 때문에 거기는 미생물이 다공질로 돼 있어가지고 온갖 미생물들이 다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그러니까 폐기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벤토나이트가 씁니다. 그래서 토양에도 벤토나이트가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 소량만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하고 이거 다 나눴으면 되고 살리실상 필요하면 뭐 우리 어떤 분 우리 문 사장님이죠. 살리실산이다 한 게 이제 아스피린 사다 놨는데 용량을 모르잖아. 얼마 쓸지를. 그죠? 사다 놓고 못 쓰는 거야. 용량을 얼마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자, 이 살리실산은 쌉니다. 저는 25kg에 18만 원이에요. 브라질산, 브라질 최고인데 지금 20한 5, 6만 원 해요. 25kg. 25kg면 전국 딸기 농가들 한 번 쓰는 양입니다. ppm이니까. 예? 그 우리 알면서 백날 이야기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백날 이야기 헌일이라. 예. 그러면 살리실산은 뭘로 쪼개는 거 압니까? 뭘로? 열로 쪼개는데 살리실산은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가성소다. 그럼 그거는 몇 분의 1, 몇 대 밀로 쪼개면 되는 거예요. 살리실산 2에 수산 나트륨 2대 1로 해가지고 물하고 해서 열로. 여러분들은 아스피린을 가지고 소량을 갖고 어디에 위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레인지 안에서 돌려버리면 다 녹습니다. 열이 녹습니다. 그 녹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녹을 때까지 돌리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그러면 용량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꽂는 분화라는 메커니즘은 살리실산이 4개체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버신산 ABA, 아버신산 엑시드. 이게 이제 연목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강합성에서 연목소를 만들어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네불린산 할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양액에 관심이 많은데 양액은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양액은 아까 비료의 4%의 비료를 주기 위해서 양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그렇게 지금 배양액 기준이 처방전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달라지고 천차만별로 지금 한 우리나라 농가가 지금 한 2만 농가 가까이 됩니까? 만 한 미천 되겠죠. 그 2만 만 미천 된 농가가 집집마다 가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도 딸기는 되더라고요. 복질복으로 되는 거죠. 복질복이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장난치고 앉아 있는 게 뭐다? 이거다 저기다. 그럼 결국은 4% 갖고 노는데 그거 뭐 10%만 어떻고 20%만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pH에 따른 그것만 나중에 공부합니다. 세부터 시간 간단하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게 배양액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네. 간단해요. 기준만 잡으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피루부산이 두 개로 쪼개졌죠. 포도당이 이것이 뭘로 돼야 되냐? 글리세린 알데하이드. 글리세린 반 조각이 돼갖고 알데하이드 3인산. 알데하이드 3인산이. 그러면 2인산으로 돼버리면 안 돼요. 2인산. 이게 강호흡이에요. 3인산이 2인산으로 돼버립니다. 강호흡. 그럼 요때 이제 아미노산이 알데하이드에서 아미노산으로 포도당이죠. 요때 이제 이쪽으로 알데하이드 3인산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이 처음에 세린이 나와요. 세린. 이 뭐 알마돼 그냥 없다. 그 다음에 글리신이 나옵니다. 이 중요합니다. 글리신. 이게 엽록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게 이제 글리세린이 되려면 여기서 네불린산, 아미노 네불린산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당하고 질소하고 결합돼서 이 엽록소가 이때 한 단계 첫 번째. 그러면 자 여기서 내려가는 게 자 이게 구연산으로 되기 전에 구연 시트루산으로 되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포스포 피브리
피루부산, 피루부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하는 여기 나와야 여기서 방향족 세 가지 아까 했죠. 세 가지 아미노산. 방향족 아미노산, 트립토판하고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티로신. 여기서 IAA가 나옵니다. 여기서 미생물이 작용한 게 이제 바실러스 같은 거, 바실러스, 광합성 세균, 또 우리가 누룩균, 또 여기 또 우리가 유산균. 여기서는 이 미생물들이 이걸 만들어요. 그리신을 이용해요. 그 그리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엽록소가 들어가면 아미노산 중에서. 뭐 이거까지 여러분 알면 뭐 이기지요. 간단한 거야. 그럼 그리신을 주면 안 되겠나 한데 아미노산 100만 줘도 식물이 그 아미노산 아마니 다른 걸로 바꿔. 포도당은 먹어버리고 자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아 피브루산을 많이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구연산 사이클에 와서 여기서는 아미노 여기서는 이제 아미노 벤조익산 아까 HB 101 아미노 벤조익산. 여기서는 메불린산이고요. 첫 단계 1번째. 여기 이제 해당 작용 사이클. 당을 분해해갖고 피루부산을 만들고. 그 피루부산이 되기 여기서 이제 피루부산이 되는 게 아니고 포도당이 잘못입니다. 포도당이 가당 6인산으로 바뀌어져요. 가당. 그 당도가 가당 6인산으로 바뀌고 요게 알데하이드기로 바뀌어. 여기서 포스포 피루부산에서 여기서 피루부산으로 바뀌어. 피루부산.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2인산으로 돼버리면 세린이 다시 그리신으로 안 가고 그리신이 세린으로 바뀌어서 CO2를 밖으로 내놓고 그게 강하고 원리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고온하고 건조, 고온건조해서 그러면 건조는 좀 막을 수 있는데 근데 고온이 되니까 물 백날 뿌리면 안 돼. 막 조금만 뿌리면 나가 뿌리고 불과 한기라. 그리고 고온은 막을 길이 없어요. 주간 온도가 하우스 바깥 온도가 26도, 28도 하면 하우스 온도는 보통 한 30, 3도, 5도 올라갑니다. 솔직히.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닷가에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이 대류가 잘 돼요. 공기의 흐름이. 기류를 타고 바다 기류가 그 바다가 지금도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데 바다가 지금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바다에 있는 온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온도가.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대류 현상이 잘 되는 데는 그래도 화성 유도가 잘 됩니다. 야간 온도도 잡아주고. 그런데 정체가 돼서 막 한꺼번에 팍 온도가 한 35도 올라가 버리면요 식물이 미쳐버립니다. 솔직히 해놓고 말을 못해도 내가 너 만나갖고 참 진짜 고생한다. 다음에는 당신하고 안 만나야지. 내가 그래 살 것 같다. 이 식물은 뽕간 이야기를 다 해요. 막 거품을 물면서. 근데 사람은 그건 뭐 믿고 하든 말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하는 그 신무지 현상이 나버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솔직히 해놓고. 누가 그걸 얻어 걸릴지 몰라. 그건 피해야 돼, 진짜, 원래 그것만 피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대박칩니다. 이미 다 됐죠? 결정됐는데. 네, 됐죠? 됐어요. 이미 결정되고, 지금은 질소를 조절해야 됩니다. 질소는 300ppm 이상은 줘야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좋은 기니까 질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3시 10분인데요. 네. 4시가 종료인데 네. 저희 저녁 식사가 5시 반이고 네. 4시에 또 네. 강사 한 분이 오시니 네. 지금부터 계속 가시든지 갈 겁니다. 가는 게 휴식 좋겠네. 없이 계속 가시 그래야 여러분들 질문을 나눠봤지. 그죠? 네. 이 중요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시간씩 이 하시면 책을 사실 제가 4시간을 돌려드렸어요. 제가 4시간도 사실 부족해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여기 임실에 가서 책을 이만한 책 있지. 임실 교재가 이런 걸 2권을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이거 할 때는 막 좋아. 첫 번째 이게 봐. 두 번째는 이제 또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생화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입을 다 버려. 괜히 왔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화학적인 이야기를. 그 원리를 알고 책을 보면 그래서 이렇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를 제시를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여러분 딴 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와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랬더구나 안되나. 딴 데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요걸 모토로 해서 다른 사람이 강의하면 그런 이야기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이거 나와. 우리나라 교수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아. 그러면 애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학생들 수준이 낮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면 농민들도 결국은 학생들이 저런데 농대 나온 애들이 나가본들 뭐 그게 뭐 그 농업도 안 해는 애들은 뭘 알겠냐 이게야. 그럼 대학 교수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국민학교 1학년 선생님 1학년에 맞춰야 되고 중학생은 중학이고 군대에 있는 장교는 지가 아무리 사단장이라도 그 아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그럼 대학 교수들이 아들이 수준이 그런데 자기 백날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수준이 낮은데 제가 백날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들으면 헛일이야.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수준이 저보다도 그래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필요한 이야기다 싶어서 그래도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한 번씩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 오고 담배도 피워오시고 그건 자유롭게 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생합성은 간단해요. 이걸 요약해 책은. 그러면 강합성이다. 해당 과정이 피부루산 만드는 기다. 두 개로. 자, 뭐 이거 알죠? 그러면 인산은 무조건 글리세린 반분자하고 결합이 돼서 3인산이 돼야 돼. 2인산 되면 큰일 난다. 작살 난다. 근데 어느 정도는 한 20, 나는 20%만 내보내면 된다.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30%, 40% 나와버리면 재미없다. 꽂는 분화도 안 된다. 포도당 그거 백날 만들면 뭐 다 쇠뿌리, 낮에 쇠뿌리는데 이거는 네, 4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호흡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호흡하고 내가 이야기는 전혀 다른. 호흡은 포도당을 또 에너지를 만들 때 막 복잡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강합성에서 벌써 에너지 만드는 그 단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개독 이야기했죠. H101은 방향족 아미노산 3개로 해서 트립토판으로 인해서 벤조이산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생리 활성 물질로 우리 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에블린산이라. 이제 전 세계가 여기다가 표적을 맞추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메커니즘, 첫 번째 메커니즘 해줬죠. 여기 알데하이드에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포도당이 나와요. 포도당. 그리고 당도가 올라가려면 3인산 알데하이드기가 돼야 돼. 그럼 뭐 당도 올리는 물질 백날 줘봐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되려면 여기 말산으로 가요. 말산. 말산 사이클로 가요. 말산. 말산이 뭐인 거 아닙니까? 사과산이 사과산. 우리가 사과에 산이 많다고 해서 말산은 사과산이라. 사과에서. 뭐 호박은 숙신산이라. 숙신. 호박산은 호박에만 해도 숙신산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사과산과 숙신산이 이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산은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당으로 되고 다시 이 사이클로 돌아와서 하는 사이인데 당도는 무조건 사과산이 높아야만이 당도가 올라가는 거야. 무조건 이래나 저래나. 그래 다 말하는 거 보면 뭐 아미노산 주도 당도 올라가고 막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야. 질소 주는데 당도 올라가겠어요? 어느 정도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강합성을 충분히 하면 당도가 잘 올라가. 색깔 아까 색깔이 말하는 거는 여기 안토시아닌이 높은 거는 아까 방향족에서 페닐알라닌 그 아미노산이 안토시아닌을 만들더라.
그러면 자 카로틴이 이제 색소로 갈락하면 카로틴은 요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단계, 좀 어렵지만은 중요한 단계로 갑니다. 그렇더라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아, 저 사람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딱 보니까 화학과나 농생물학과 나온 분은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만 하거든. 화학과 이런 사람들. 그 혹시 그런 쪽에 그 연구실이나 뭐 근무했던 분 대학에 아까 말씀하신 거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 깨놓고 직장은 어디 근무했습니까? 직장은 과학 쪽에 안 있었어요. 네? 농식물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거든. 농생물이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직장은 세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딸기 하십니까? 아니, 토마토 하면서 농가지에 있었어요. 그럼 뭐 전문가죠. 저분은 저기 헛소리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책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죠. 아, 이제 먹으면 지금 밥 먹어서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먹으면 밥 먹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대학교에 농학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농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그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필요 없다. 실험하고 하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 써서 좋은 거 안 좋은 거만 알면 되고 얼마 농도에서 써야 여기 효과가 극치로 나오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거는 누가 잘해요? 여러분. 그 4시 반까지 시간이 있는데 조금 쉬어주시죠. 아,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진짜 내가 좋은 게 여러분들이 너무 자율적으로 지식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해도 즐거운